김경남 문학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동인의 반역자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강수의 친일 행각을 묘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친일 행각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역자. 천하의 명색 없는 평안도 선비의 집에 태어났다. 아무리 날고 기는 재간이 있을지라도 일생을 진토에 묻혀서 허송치 않을 수 없는 것이 평안도 사람에게 부과된 이 나라의 태도였다. 그런데 오이배는 쓸데없는 날고 기는 재주를 하늘에서 타고 나서 근린 일대에는 신동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쓸데없는 재주, 먹을 데 없는 재주, 기껏해야 시골 향수 혹은 진사쯤밖에 출세하지 못하는 재주. 그 재주 너무 불이 다가는 도리어 몸에 화가 빚는 재주. 그러나 하늘이 주신 재주이니 떼어버릴 수도 없고 남에게 물려줄 수도 없는 재주였다. 대대로 선비 노릇을 하였다. 그랬으니 많지 시골서는 도저한 가문이었다. 그러나 산업과 치부 방면에 유의하지 않았으니 많지 재산은 연년이 줄어서 이외의 아버지 대에는 드디어 파산을 면치 못하였다. 대대로 부리던 세도가 있느니 많지 그라도 근처에서 존경받는 지인은 간신히 지켜왔지만 재산 없고 산업을 모르고 그냥 그 점잖음을 지키노라니 여간 살림이 이상 야릇하지 않았다. 불행한 신동 이배를 시험하심에 하늘은 더 어려운 고초를 내렸다. 이배가 11살 잡히는 해에 신동 이배의 양친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다. 천하를 휩쓴 쥐통에 넘어진 것이었다. 여러 대를 이 동네에 살았지만 자손 번창치 못하는 집안이라 여러 대 계속하여 외꼭지로 내려왔으니 많지 일가 친척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외롭게 될 때는 그래도 일가라는 것이 있으면 얼마만치 힘입을 수도 있고 믿고 의지할 수도 있지만 일가라는 것이 전혀 없는 오씨 집안에서 양친이 한꺼번에 세상 떠났음에 이 넓은 천하에 입에 단 혼자가 덩더럽게 남았다. 겨우 11살 난 코올리게 소년이. 그래도 대대로 동네의 인심은 잃지 않고 내려왔으니 많지 동네의 동정심은 자연 이배에게 부어졌다. 그러나 인심은 안 잃었다 할지라도 이쪽은 그래도 선비요 동네 사람은 모두가 이름 없는 농꾼들이라 자연 교제가 없었다. 동네 사람의 조력을 빌려 양친을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상녀를 따르는 상제는 소년 상주 하나뿐 동네 사람 서너시 함께 묘지까지 가기는 갔지만 이 쓸쓸한 상여를 모시고 가는 소년 상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솟았다. 이 세상에 단 혼자 남은 이배. 부모를 안장하고 집에 돌아오매 오막살이에서 마주 나오는 것은 개 한 마리뿐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입에 단 셋이서 살던 쓸쓸한 오막살이에 아버지 어머니조차 영원의 세상으로 보내고 보니 세상에는 입에 한 사람의 인종이 없는 듯 밖의 길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기척도 있지만 이배에게는 그것이 다 환몽이요 자기 혼자만이 이 너른 세상에 살아있는 유일인 듯 싶었다.
한심하고 기막혀 한 사나흘은 밥도 짓지 않고 따라서 먹지도 않고 집안에 쓰고 누워 있었다. 그 오막살이에 하도 인기척이 없으므로 동네 할머니가 미심질로 들여다보아서 며칠이나 굶었는지 굶어서 거의 죽게 되어 정신을 못 차리는 입의 소년을 발견치 않았다면 입에도 제 부모 가신 나라로 갔을 것이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정신 차리거라. 입에는 그 할머니의 성이 있는 간호로서 다시 소생하였다. 소생한 며칠 뒤 입에는 그 동네에서 153거 되는 곳에 있는 학교를 목적하고 제 고향을 떠났다. 150리 밖에 있는 T라는 학교는 위치는 산골에 있으나 전 조선의 이름 높은 학교였다. 그 학교의 설립자가 유명한 애국지사였다. 신학문과 아울러 애국사상을 소년들의 마음에 뿌려주기 위해서 세운 학교였다. 옷 2가지를 넣은 붓다리 하나를 끼고 학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의지할 데 없고 믿을 데 없는 소년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두서를 못 차려서 학교 문 밖에 배회하다가 그 학교 교장에게 발견되었다. 교장이라는 이가 또한 전국의 이름 높은 성각자요 애국지사로서 설립자의 뜻을 받아 장차 자랄 어린 싹에 좋은 교훈을 하고자 일부러 이런 시골의 학교장으로 와 있는 이였다. 교장은 입의 소년의 슬기로움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이 소년을 장차 나라의 큰 그릇을 만들고자 자기 집에 데려다 두고 잔심부림이나 시키며 교육 일체에 책임을 졌다. 구학문에 있어서 신동이었던 입에는 신학문으로 돌아서서도 그의 천품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이 학교를 사모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수재들 가운데 섞여서도 입에는 가장 빼어난 성적을 보였다. 농촌의 선비 집안의 한 신동으로 태어나서 동양 전통의 윤리를 닦고 이것만이 학문이거니 여기고 있던 입에는 이 학교에서 비로소 놀랄만한 지식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 세상에는 천국이라는 지금은 호인의 나라가 본시 하오시의 직계로서 만국을 다스리고 있다. 이쯤 밖에는 모르던 입에는 여기서 비로소 한국이라는 본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외로만 알고 있던 일본이 놀랄만한 신문화를 흡수하여 가지고 동양 천지에서 세도하려는 것이며 그 일본이 현재 한국에게 대하여 어떤 야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때에 임하여 한국인은 어떤 길을 밟아야 할 것인가는 큰 과제 등을 비로소 알고 경악하였다. 교장은 입의 소년의 비상히 영특한 재질을 크게 평가하여 이런 재질에다가 민족관념을 옳게 지도하면 나라에 얼마나 유용한 인물이 되려는 기대 아래 소년을 훈육하였다. 이 학교에 의탁한 지 1년 뒤에는 입에는 학문으로서는 교사와 어깨를 겨눌 만하게 되었다. 애국 사상으로는 모르긴 몰라도 이 학교에서 교장에 버금가는 사상가로 변하였다. 학교도 무사히 졸업을 하였다. 졸업하고는 더 높은 학교로 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를 유난히 사랑하고 촉망하던 교장이 놓아주지 않았다. 그가 더 높은 학교에서 학업을 닦는다는 건 본시 같으면 되레 내가 권할 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더 높은 학교를 나온 훌륭한 지도자보다도 이 맛 정도의 지도자가 더 필요해. 그리고 급해. 이 학교에 머물러 후배들을 지도하는 교원이 되다고.
나라를 위해서든 너 개인을 위해서든 너 같은 총명한 사람이 세계의 우수한 학문을 닦아서 나라에 이바지하면 오죽이나 좋으랴마는. 그런 먼 장래보다도 눈앞에 다닥쳐 있는 소년 지도의 책무를 감당할 일꾼이 더 급하구나. 그러니까 좀 더 이 학교에 그냥 있어서 교원이 되다고. 국사가 매우 이태롭게 된 이 판국에 먼 장래는 더 뒤에 생각하고 목전에 급한 일부터. 과연 시국은 가장 어지럽게 되어 있었다. 일본은 그 마술을 차차 노골적으로 펴서 동학당이라는 당을 소라기에 넣고 한국을 삼키려고 공작이 나날이 더 심해갔다. 반역당파의 동학당은 일본의 농락 아래 들어서 내 나라를 일본의 마수 안에 넣어주려고 맹렬히 활동하고 있었다. 경향을 물어나고 일본 세력을 배격하려는 국민운동이 요원에 불같이 일어서 퍼져나간다. 이런 판국의 국민은 아직 몇 해 전의 이배나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요순 시절의 꿈에 잠겨있는 무리가 태반이다. 하다못해 내 나라가 무엇이며 어떤 의의를 가진 것인지 이 개념만으로도 온 국민에게 부어 넣어주는 것은 여간 급한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래의 위대한 지도자보다 현재의 대중적 지도자가 더 급하고 더 긴하다. 내 한 몸 더 훌륭한 학업을 닦고자 은혜 깊은 교장의 슬하를 떠나고자 하던 이배는 교장의 이 말에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그냥 이 학교에 주저앉아서 장래 국민을 지도하는 대중적 역할을 맡기로 교장 앞에 맹서하고 다시 주저앉았다. 운명의 힘은 막을 수 없다. 한국은 드디어 일본과 보호조약을 체결치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외교권은 동경에 있는 일본 정부가 대행하며 한국의 모든 기관에 일본인을 고분으로 두어서 그 지도를 받는다는 조약이었다. 보호조약에 한국의 상하가 욱절할 동안 일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을 병합하여 버렸다. 일본은 외국에 선전하기를 한국 황제가 그 통치권을 일본 천학에게 호의로 넘긴 것으로 무혈 병합이라 한다. 하기는 그렇다. 미리 군대를 해산하고 무기를 걷어올려서 촌철을 못 가진 한국인임에 맞싸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각지에 의병이 걸기하였다. 근처에 열혈 애국자를 수령으로 조직된 의병은 감추어두었던 낡은 총이며 포수의 엽총들을 무기로 하여 이 병합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었다. 다만 끓는 피, 힘주어지는 주먹만을 무기로 일본의 정예한 군대를 당할 수가 도저히 없었다. 의병 자신들도 그것은 잘 안다. 알기는 아나 참을 수 없는 분격심은 이 당할 수 없는 싸움이나마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민족의 의사였다. 소년 교원 이배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제자들의 위에서 교장의 뜻을 받아 민족 사상을 기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기 스스로가 교장의 아래서 몇 해 지나는 동안 민족을 알고 애족 사상을 느낀 뒤에 자기의 심경의 변화를 돌보아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내 민족을 사랑할 줄을 알고 내 민족을 이하여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보려고 자기의 성심을 다하였다. 이 귀중한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자기의 애족심도 나날이 가속도로 늘어가는 것을 알았다. 지금의 그에게는 다만 민족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민족 문제가 가장 귀하였다.
민족 문제와 관련이 없는 학문은 존재할 가치도 없었다. 열정적이요 감격적인 그는 느끼느니 민족이요 생각하느니 민족이요 오직 민족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순정적으로 애족 사상에 잠긴 이베라.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죄, 애족 사상에 관한 것뿐이었다. 애족광이란 칭호를 듣도록 오직 민족 문제에 빠져 있었다. 이 정열의 소년 교사의 순정적 교육은 제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애국자로 변하게 하였다. 이 학교의 출신자들이 후일 일본 관원에 가장 미워하는 요보가 되었으며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이 학교의 출신자들은 죄 없이 일본 관어에 내리는 벌을 받고 한 그 원인은 이때 씨 뿌려진 것이었다. 전국에 이름난 학교라 생도들은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이 졸업하고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지라 이 학교의 지도 사상은 전국에 널리 퍼졌다. 동시에 소년교사 오이베의 명성은 전국에 퍼지고 그 정열과 애국심을 사모하는 숭배자가 전국에 산재되었다. 이 학교의 이름과 이배 선생의 이름은 전국의 애국사상가에 의해 뚜렷한 존재로 되었다. 그런 차라 후일 한국이 일본에게 삼키우자 이 학교는 곧 폐쇄 명령으로 장구한 명예 있는 전통을 지켜내려온 이 학교는 폐쇄되어 버렸다. 학교가 폐쇄되자 이배에게는 곧 후원자가 나섰다. 이 후원자의 원조로서 그는 일본 동경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오랜 숙망이었다. 그러나 제자 양성이 더 급선무이므로 아직껏 닳지 못하고 있던 바였다. 네 칼로 너를 치리라. 네게서 배워서 너를 둘러 엎으리라. 이러한 법으로 그는 적도 동경으로 길을 떠났다. 그로부터 10년, 이배는 적도에서 적의 칼로 적을 찍을 심산으로 열심으로 공부하였다. 중등학교의 교원이던 그는 동경에서 중학교에 입학하여 코 흘리는 일본 애들과 책상을 나란히 공부하였다. 중학교를 마치고는 어떤 사립대학의 정치과에 적을 두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타는 민족의 사상을 품은 채 학업에 정진하면서 그가 가장 강렬히 느낀 바는 무한한 실망이었다. 실망에 따르는 마음의 고통이었다. 일본은 나날이 자란다. 그런데 조국 조선은 일본의 고약한 정책 교육 아래 나날이 위축되어 들어간다. 조선도 자란다 할지라도 앞서 자란 일본을 따르기 힘들겠거늘 이렇듯 나날이 위축되어 들어가니 일본과 조선과의 간격의 차이는 나날이 멀어간다. 조국의 회복, 그것은 지금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희망이 없었다. 이것은 이배에게 있어서는 끝없는 실망일 밖에 없었다. 일본이 자진하여 조선을 놓아주기 전에는 조선은 언제까지든 일본의 더부살이를 면할 날이 없을 것이다. 하숙에서 학가를 복습하다가도 이 생각이 문득 나면 책을 집어던지고 하였다. 그리고 멍하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앉아있고 하였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이렇다가 끝났다. 그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국권을 회복할 수 없고 일본은 자진하여 조선을 놓아주지 않을 형편에서 이 윌슨 대통령의 제청 같은 것은 조선 민족에게 있어서는 다시 잡을 수 없는 천례의 호기회다. 온 조선은 이 기회에 일본의 굴레를 벗어보고자 세계를 향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배도 꿈밖에 생긴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고자
선두에 서서 만세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실력은 너무도 강하였다. 강자의 앞에는 인류는 굴복하는 법이다. 약자인 조선이 남의 등살에 독립을 해보고자 야단하였지만 강자인 일본이 승낙지 않음에 이 사건도 흐지부지해버렸다. 전 조선의 감옥만 만세 죄인으로 가득 채워놓고서 윌슨 대통령의 선언도 강자 일본에게는 아무 효력을 못 보였다는 이 비통한 현실 앞에 이배는 처음에는 낙담하고 다음에는 생각하였다. 일본은 이제는 세계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존재다. 조선 민족은 일본의 굴레는 도저히 벗을 수 없다. 그러면 조선 민족은 언제까지든 일본의 한 식민지 민족으로 참담한 생활을 계속하여야 하는가? 조선 민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배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노릇이다. 한 민족이 영원히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해. 더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이 불행을 벗고 행복된 민족으로 되게 할 무슨 수단은 없을까? 이배는 학업을 끝내고 귀국하였다. 쓰라린 해포를 품고 귀국하는 이배를 온 조선은 환영하여 맞았다. 옛날에 T학교의 출신자가 조선의 각 부문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많지 열렬의 교사 이배를 환영하여 맞은 것은 조선의 각 사회의 각 부문에 걸치어서였다. 어떤 대신문은 그를 위하여 부사장 겸 주필의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렸다. 굴레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는 바이며 일본에 반항하기를 시도하는 것은 공연히 감옥으로 갈 사람을 늘리는데 지나지 못한다. 이것은 도리어 민족적 불행이다. 조선 안의 민족적 행복을 따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조선 민족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물질적으로 이제는 도저히 일본을 뒤따를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인이 물질 문화의 발전에 주력하는 동안 조선인은 문화 향상에 전력을 다하면 문화 방면으로는 일본과 대등의 민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배의 지도 호령은 조선 민족의 위에 퍼져나갔다. 존경하는 지도자 이배의 지도에 조선 민족은 고요히 따랐다. 일본은 또 전쟁을 시작하였다. 중국을 상대로 삼아 일격에 부서질 줄 알았던 중국은 의외에도 완강히 저항하였다. 차차 일본이 육해공의 전부의 병력을 집중하여도 좀채 부서지지 않았다. 우습게 여기고 시작하였던 전쟁이 이렇게까지 되어 일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싸웠다. 종래 할 일 없이 조선에까지 조력을 빌렸다. 이배는 조선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일본이 이렇듯 악정고타할 때에 조선에 약간의 무력적 실력만 있더라도 일본에 대항하여 일어서면 일본의 굴레를 벗을 길이 생길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의 현황은 그새 문화 방면에만 주력했더니 많지 무력적으로는 일본 군인의 고함 한마디만으로 3천만 조선 민족은 질겁을 할 것이다. 그 대신 또한 그 반대로 조선이 일본의 약간의 협력이라도 하면 승리의 아침에는 여덕이 조선에도 흘러 넘어올 것이다. 조선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본에 협력하자. 협력의 깃발은 높이 들렸다. 협력의 호령은 크게 외쳐졌다. 조선 민족은 어리둥절하였다. 지금껏 민족주의자로 깊이 믿었던 이배가 일본에게 협력하자고 외칠 줄은 천만 뜻밖이므로. 그러나 이 길만이 조선 민족을 행복되게 할 유일의 길이라 깊이 믿는 이배는 그냥 성의를 다하여 부르짖었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까지 선전을 포고하였다. 만약 이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일본은 세계의 패자가 된다. 조선이 일본에 협력을 하여 전승자의 하나가 되면 그때 조선의 몫으로 돌아올 보수는 막대할 것이다. 한 빈약한 독립국가로 근근히 생명만 부지하기보다는 일본의 일부로서 승리의 보좌에 나란히 해 앉는 편이 훨씬 크리라. 이베이 협력운동은 차차 더 급격화되었다. 본시부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베라, 성의로서 대중에게 부르짖을 때는 그 영향이 적지 않았다. 차차 조선도 성의로서 일본 전쟁에 협력하는 무리가 늘어갔다. 이런 가운데서 이베는 단지 전도의 승리만 바라보았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리고 일본이 이기는 날에는 조선의 몫에도 돌아올 행복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어째서 일본이 이기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독자의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 숙명적으로 일본은 패배를 모르는 나라이다. 게다가 또한 숙명적으로 서양은 인젠 새 은에 들고 동양 발전의 새 세상이 전개될 차례다. 전쟁도 최고도에 달할 때 전국 세 나라 미, 영, 중국의 대표자는 카이로에 모여서 한 가지의 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의 내용을 어떤 길로 통하여 안 이베는 처음은 딱 숨이 막혔다. 일본에 대한 항복 권고, 게다가 조선의 독립까지 그 조건의 하나였다. 딸 수 없는 독립으로 알았길래 일본의 일부분으로서나마 조선 민족의 행복을 구해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카이로 선언을 보매 일본은 인젠 다 진 것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그리고 거기 조선의 독립이 있었다. 오직 조선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50년간 건투해왔고 조선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일본에 협력하기를 주장하여 왔거늘 조선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 그 노력이 오늘날 모두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는가? 만약 이 카이로 선언대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조선이 일본에게서 해방이 된다 하면 자기는 그날에는 반역자가 될 것이다. 그렇듯 사랑하고 그렇듯 기히 여기던 조선에 내가 반역자. 일찍이 추워도 조선을 반역할 생각을 품어본 일이 없고 내 생명보다도 기히 여기던 조국 조선의 언을 반역이란 웬 말인가. 독립되는 조국에 나는 반역자로 그 기쁨을 함께할 권리도 없는 인생인가. 1945년 8월 보름날 정오에 일본 천황 유인이 울음 섞인 소리로 온 일본인에게 부득이 항복한다는 포고를 할 때에 라디오 앞에 입에도 울면서 그 방송을 듣고 있었다.